다 죽어가는 논에 물을 대려고 설치한 양수기까지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붙잡힌 60대가 훔친 양수기는 무려 30여 대에 이릅니다. 잦은 국지성 호우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족한 관측망에 예보가 매번 빗나가고 있어 지자체와 공조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전북은 최고 지지율로 현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지역 현안 해결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장마에도 해갈이 안 된 지역이 아직도 있을 만큼 가뭄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메마른 논에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양수기까지 절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기 논에만 물을 대겠다며 지난 2년간 양수기 30여 대를 훔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컴컴한 새벽, 화물차 한 대가 눈길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잠시 뒤 짐칸에 무언가를 가득 실은 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화물차가 멈춰섰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호스는 잘리고 양수기 엔진 부위는 사라졌습니다. 신경을 쓰여도 이것 때문에 무슨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안 가져가는 걸 바라지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은 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어지니까. 63살 김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간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일대에서 양수기 30여 대를 훔쳤습니다. 이곳과 같은 시골 논밭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드물어 절도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최근 경작지를 크게 늘렸지만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양수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를 알거든요. 그 위치를 이제 눈여겨봤다가 야간 시간대. 경찰은 절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양수기를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미뤄 고철로도 내다 팔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장맛비가 집중된 도내 내륙 지역에서는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탓이 크긴 하지만 기상당국의 엉터리 예보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익산에는 단 2시간 만에 1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농지 7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수박과 토마토 비닐하우스 1000여 동이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기상청이 내놓은 강수 예보치는 30에서 80mm. 실제 내린 강수량은 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비가 온다고만 했지 이렇게 폭우를 몽땅 쏟아진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았으면 딴 물콜에 터놓고 준비를 했지.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붓던 당시 익산시 기상관측장비의 측정값은 특보를 내릴 만한 상황이었지만 기상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관측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량을 재는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는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그쪽은 그냥 참조만 할 따름이지 그 자료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 전북 시군이 운영하는 193곳의 기상관측장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장마가 최근 국지성 호우를 보여 기상청 측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 기상청 관측망이 도내 40여 곳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비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상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이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시험이 끝난 2, 3학년을 추가 조사한 결과 2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호소해 성추행 피해 학생은 1학년 24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구속된 체육교사 외에 비위 정황이 부착된 교사들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교직원도 면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이 새 정부 출범 꼭 2달째입니다.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만큼 기대감이 높았는데 역시 적잖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북 유권자 64.8%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지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취임 직후엔 송하진 지사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 전북을 챙기겠다고 말하는 등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라북도를 챙기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이후 정부 인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의 전북 출신 7명이 임명돼 사실상 무장관 시대를 보낸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해결을 약속했던 군산조선소는 이달 들어 전면 가동이 중단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심사 단계부터 일부 사업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전주역 개선처럼 절실한 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등 선거 때 약속한 지원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새 정부와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창구를 바탕으로 전북의 어떤 입장을 논리를 좀 더 정확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2달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부 현안 해결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6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기공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도로와 항만 등 새만금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군산조선소 회생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국립대학들이 연합대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특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신입생 유치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국립대인 전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자원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인데 경북과 부산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 8곳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합 국립대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충남대 등 기존 대학들을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캠퍼스로 나누겠다는 구상입니다. 성사시 공동입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타시도 캠퍼스에서도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면 지역이 잘 살 수 있고 논의를 위해 전담팀이 꾸려지고 다음 달 말쯤 보고서가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 네임밸류가 좀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 거니까 온전히 스펙만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연합 국립대 논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어 전북은 농생명, 부산은 해양산업처럼 지역별 강점을 특화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지역 국립대의 연간 학생 투자비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1인당 500~600만 원 정도 낮은 실정이어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립대 경쟁력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통합 한국대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뇌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혈관을 막는 혈전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혈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약물을 전북대학교에서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최근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은 것인데 다행히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안했죠. 쉬운 말로 나도 모르게 자고 나서 원인 날 수도 있다는 느낌? 이렇게 될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 혈전은 온몸을 떠돌다 뇌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로 빠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험한 혈전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FT안이라는 이름의 나노 약물에는 형광물질과 혈전을 추적하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혈전을 찾아 알릴 수 있는데 기존 MRI나 CT 진단보다 최대 45분 정도 빠릅니다. 또 혈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농도의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 혈전을 치료하는 역할도 합니다. 상용화될 경우 출혈 등 기존 항혈전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줄이고 조기 치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버드 의대와의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회지인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에서의 생리 활성 물질을 이용하고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생체 내에서는 유해성이 없을 것이라고. 나노 약물의 개발이 혈전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지난 2일 낮 도내 한 장애인 단체에 재직 중이던 수어 통역사 47살 정모 씨가 순창군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 씨가 최근 단행된 단체 내 인사의 부당함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나요인 부위원장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의 폭로부터 수습까지 모두가 엉망이고 구태라며 국민의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또 국민의당 김제 부안 지역위원회 당원 2,500여 명 가운데 4,500명이 탈당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오늘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건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내일은 여수시와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는 국내 자치단체 10여 곳이 전주에 모여 임대료 인상 방법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시가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영화의 전당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영화제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복합 영상 문화 공간 구축을 위해 전주 필름스퀘어 건립 사업을 키워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89년부터 발굴해온 익산 왕국리 유적 가운데 그간 공개되지 않은 궁궐 담장과 후원의 정비를 모두 끝내고 내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문화재청은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수리 체계를 갖춘 백제시대 후원과 궁궐 석축 담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는 시수영연맹이 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대회 출전을 막으면서도 폭행 가해자인 코치를 심판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모 초등학교 수영선수 13명은 이번 주 수영대회에 참가를 했지만 폭력 사건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H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31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4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며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2살 자녀와 임산부를 동승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일반 해면어업을 이끌었던 키조개와 멸치 조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의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6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감소했습니다. 키조개는 자원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생산량이 83%나 줄었고 멸치 또한 산란장이 남해 중부 해역에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75% 감소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세계 선수권의 성공적인 개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